요즘 따라 이유 없이 피곤하고 왼쪽 어깨가 무겁게 아프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70대 박모 씨는 지난 3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숨이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날 저녁 왼쪽 어깨가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했어요. 체했나 싶어 소화제를 먹었죠. 박 씨의 아내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박 씨는 괜찮아.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며 거절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평생 건강했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던 새벽 2시 박 씨는 극심한 가슴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여보, 119 불러요.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박 씨의 심장은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며 응급실로 향했고 병원 도착 후 바로 응급시술이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혈관을 뚫어 생명은 건졌지만 심장 근육의 30%가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일 전부터 계속된 증상들이 모두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오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단순한 피로나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6만 명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그중 20%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합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별거 아니겠지 하고 방치한 경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심근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쓰러지기 3일 전부터 우리 몸은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다른 병으로 착각합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에서 살아남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이 증상이 있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어깨 통증은 근육통으로, 피로감은 노화로, 소화불량은 위장병으로 착각한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심근경색이 오기 전 3일간 나타나는 5가지 전조 증상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병원에 가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을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심근경색은 사실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준비되는 병입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그 위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지는 과정이 20년, 30년 동안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혈관벽이 터지면서 혈전이 생기고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완전히 막히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벽은 원래 매끈합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흡연, 스트레스 같은 요인들이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를 만듭니다. 이 상처 부위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쌓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쌓인 콜레스테롤은 죽상반이라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죽상반이 점점 커지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혈관이 50% 정도 좁아지면 아직 증상이 없습니다. 70% 정도 좁아지면 운동할 때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옵니다. 80-90% 좁아지면 일상생활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 몸은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전부터 말이죠. 왜 3일 전부터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죽상반의 상태 변화 때문입니다. 죽상반은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무른 구조입니다. 마치 계란 껍질처럼요. 이 껍질이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이를 상처로 인식하고 혈소판을 보내 막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혈관을 더 좁게 만들거나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평범해 보인다는 겁니다. 어깨 통증? 50견인가 보다. 피로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소화불량? 체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의 70% 이상이 3일 전부터 뭔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심근경색 환자들을 봅니다. 그들 대부분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합니다. 증상이 있었지만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 몇 시간, 며칠의 지연이 생사를 가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성의 경우 전조 증상이 남성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남성은 주로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만 여성은 피로감, 소화불량, 호흡곤란 같은 애매한 증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환자들은 자신이 심근경색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심근경색 환자의 43%는 가슴 통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극심한 피로감, 등 통증, 턱 통증, 메스꺼움 같은 증상만 있었죠. 이런 증상들은 너무 흔해서 심근경색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60대 최모 씨는 일주일 내내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잠도 충분히 자는데?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냥 영양제나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5일째 되던 날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제야 119를 불렀고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전부터의 피로감이 모두 전조 증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날까요? 심장 혈관이 7080% 정도 막히면 심장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비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조 증상입니다. 어깨 통증은 왜 생길까요? 심장과 어깨는 같은 신경 경로를 공유합니다. 정확히는 C3, C5 경추신경이 심장과 어깨를 모두 담당하죠.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뇌가 어깨가 아프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특히 왼쪽 어깨에서 팔 안쪽으로 퍼지는 통증은 심장 문제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근육통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근육통은 특정 동작을 할 때만 아프지만 심장에서 오는 통증은 가만히 있어도 묵직하게 짓눌리는 느낌입니다. 소화불량은 왜 생길까요? 심장 아래쪽, 특히 우관상 동맥이 막히면 그 부위가 횡격막과 가깝기 때문에 위장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심장 문제인데 소화기 문제로 착각하는 거죠. 많은 환자들이 명치가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해서 위장약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시경 검사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위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심장이었던 거죠. 밤에 숨이 차는 이유는 뭘까요? 누우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다리에 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몰리는 거죠. 하지만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혈액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폐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에 갑자기 숨이 차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를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이라고 합니다. 심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베개를 두세 개 쌓아야 겨우 숨을 쉴 수 있고 누우면 숨이 막히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통증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는 아팠는데 오늘은 괜찮네. 그냥 근육통이었나 봐 하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이유는 혈관이 약간 다시 열리거나 우리 몸이 일시적으로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잠깐의 평화일 뿐 언제든 완전히 막힐 수 있는 상태인 거죠. 마치 화산이 분화하기 전 잠시 조용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언제든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불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30%가 한 개월 내에 심근경색을 겪습니다. 결론적으로 심근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경고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거나 다른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증상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증상들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일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 피로감은 일반적인 피로와 다릅니다.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되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 피로감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심근경색 환자의 71%가 한 달 전부터 극심한 피로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왼쪽 어깨와 팔의 묵직한 통증입니다. 근육통이나 오십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육통은 특정 동작을 할 때 아프지만 심장에서 오는 통증은 가만히 있어도 묵직하게 짓눌리는 느낌입니다. 특징은 이렇습니다. 왼쪽 어깨에서 시작해서 팔 안쪽, 특히 새끼손가락 쪽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누군가 팔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팔을 움직여도 나아지지 않고 쉬어도 계속됩니다. 어떤 환자는 팔에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다고 표현했고 또 어떤 환자는 팔 전체가 저리고 먹먹하다고 말했습니다. 턱이나 이 목으로 통증이 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치과에 갔다가 심근경색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 심장성 치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 없는 소화불량과 속쓰림입니다. 체한 것도 아닌데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 부근이 답답해요. 특히 평소 위장이 튼튼했던 분이 갑자기 이런 증상을 겪는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장 아래쪽 혈관이 막히면 위장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명치가 타는 듯 아프거나 속이 메스껍거나 트림이 자주 나옵니다. 음식을 먹으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소화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한 환자는 3일 동안 소화가 안 돼서 죽만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위장약을 먹어도 소용없었고 병원에 가서야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죠. 네 번째, 밤에 갑자기 숨이 차서 깨는 증상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서 벌떡 일어난 적 있으신가요? 이를 발작성 야간 호흡 곤란이라고 하는데 심부전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폐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누우면 숨이 막히고 앉으면 조금 나아집니다. 베개를 높이 받쳐야 겨우 잘 수 있어요. 기침도 함께 나타납니다. 특히 누웠을 때 기침이 심해지고 가래에 분홍빛 거품이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폐부종의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통증이 왔다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어제는 가슴이 조이는 것 같더니 오늘은 괜찮네. 별거 아니었나 봐.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런 간헐적 통증은 불안정형 협심증의 신호로 언제든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통증이 5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나기를 반복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통증의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지속 시간이 길어지며 강도가 세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심근경색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5가지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절대 집에서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11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심근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 발생 후 2시간 이내를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내에 치료받으면 90% 이상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시간이 지나면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괴사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한 응급의학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분 1초가 심장 근육의 생사를 가릅니다.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의심되면 즉시 오세요. 아니면 다행이고 맞다면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담배를 피우고 짠 음식을 먹고 운동 없이 앉아만 있는 생활. 밤늦게까지 일하고 스트레스를 방치하고 건강검진을 미루는 일상. 그게 바로 심장을 조금씩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심근경색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만 실천하셔도 심근경색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오히려 걷기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심장을 강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 박동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지며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증가합니다. 과학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미국 심장학회가 10년간 5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35% 낮았습니다. 또한 하루 1만 보 이상 걷는 사람은 사망률이 50% 낮았습니다. 65세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년 전 건강검진에서 관상동맥 협착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혈관이 60% 정도 좁아졌어요. 이대로 가면 2년 안에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죠. 김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 실내 복도를 걸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30% 감소했습니다. 1년 후 운동부하검사 결과 심장 기능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3년이 지난 지금 혈관 재검사에서 협착도가 60%에서 40%로 줄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대로만 유지하면 심근경색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걷기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제 발로 직접 움직이는 게 가장 강력한 약이었어요. 걷기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심장은 규칙적인 자극을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걷는 게 훨씬 좋아요. 언제 걸어야 할까요?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뜰 때 걸으면 비타민 D도 합성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운동은 하루 종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어디서 걸어야 할까요? 공원이나 산책로가 좋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 골목길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걷기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빨리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해요. 둘째,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세요. 팔을 90도로 구부리고 앞뒤로 크게 흔들면 상체 운동도 함께 됩니다. 셋째, 발뒤꿈치부터 착지하세요. 발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서로 땅을 밟으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덜 갑니다. 넷째, 반드시 편한 운동화를 신으세요. 쿠션이 좋은 운동화는 관절을 보호합니다. 슬리퍼나 구두는 절대 금물입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걷기 전후로 물 한 컵씩 마시면 탈수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걷기를 더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걸으세요. 경쾌한 음악은 걷기를 더 즐겁게 만듭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매일 같은 길만 걷지 말고 가끔 새로운 길을 탐험해 보세요. 만보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걸음수를 기록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목표를 세우는 재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가 심장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오메가3는 세 가지 방식으로 심장을 보호합니다. 첫째,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킵니다. 둘째, 혈액을 맑게 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년간 8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40% 낮았습니다. 또한 심장 돌연사 위험은 50% 낮았습니다.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특히 좋은 것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백지에는 오메가3가 약 2지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2배입니다. 삼치와 꽁치도 마찬가지로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등푸른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견과류도 좋은 대안입니다. 특히 호두가 좋아요. 호두 한 줌약 28지에는 오메가3가 2.5지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줌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땅콩, 캐슈넛도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견과류 한 줌을 먹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요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굽거나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되고 오히려 나쁜 기름이 늘어나니 피하세요. 고등어구이, 삼치조림, 청어조림 같은 한국 전통 요리가 심장 건강에 최고입니다. 간장이나 된장으로 간을 하면 발효식품의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3,000원이면 두 끼는 먹을 수 있습니다. 꽁치는 더 저렴해서 한 마리에 1,000원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2번 6,000원이면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면서도 효과는 탁월하죠. 등푸른 생선을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선한 것을 드세요. 냉동보다는 생물이 좋고 눈이 또렷하고 살이 탱탱한 것을 고르세요. 또한 일주일에 23회가 적당합니다. 매일 먹으면 중금속 축적 위험이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세요. 세 번째, 청국장이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드세요. 청국장? 냄새 때문에 못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심장 건강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청국장과 된장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이미 형성된 혈전을 자연스럽게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혈관 청소부라고 할 수 있죠.
나토키나제는 일본에서 수십 년간 연구된 물질입니다. 실제로 나토를 많이 먹는 일본 나가노현 주민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은 장 건강도 개선해서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혈관도 건강해집니다. 장과 혈관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72세 이모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20년째 앓고 있었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죠. 혈압이 150을 넘나들었고 혈액 검사에서는 혈전 위험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매일 아침 청국장찌개 한 그릇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냄새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참았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130대로 떨어졌고 혈압약을 한 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혈전 위험도가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엔 당화혈색소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의사도 이대로만 유지하면 심근경색 걱정은 덜어도 된다고 했죠.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국장이 제 혈관을 살렸습니다. 처음엔 냄새가 싫었지만 지금은 아침에 청국장이 없으면 허전해요. 청국장이 정말 부담스러우시다면 된장국이라도 드세요. 된장에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토키나제 함량은 청국장보다 적지만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하루 한 끼 된장국이나 청국장찌개. 이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된장국 한 그릇, 저녁에 청국장찌개 한 그릇이면 완벽합니다. 주의할 점은 시판 된장보다는 재래식 된장이 더 좋습니다. 발효 기간이 길수록 나토키나제 함량이 높거든요. 가능하면 전통시장에서 직접 담근 된장을 사세요. 또한 너무 짜게 먹지 마세요. 된장은 나트륨이 많으니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된장의 양을 줄이고 야채를 많이 넣으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심장에 영향을 미쳐요? 네,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마치 심장이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24시간 계속되는 거죠.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심근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급성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방아쇠가 됩니다. 큰 충격이나 분노, 슬픔 같은 강한 감정은 그 자체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매일 10분만 명상하거나 심호흡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내쉬는 4-4-4 호흡법이 효과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5시간 미만 자는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50% 낮습니다. 수면 부족은 그 자체로 심장에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웃으세요. 웃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5분 동안 웃으면 혈관 기능이 30% 향상됩니다. 하루 10분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외롭고 고립된 사람은 심근경색 위험이 29% 높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세요.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3가지, 걷기, 등푸른 생선, 발효식품, 여기에 스트레스 관리까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을 치료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생활의 문제입니다. 심장은 조용하지만 하루하루 우리의 습관에 반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담배를 피우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 밤늦게까지 일하고 스트레스를 방치하고 건강검진을 미루는 일상. 그게 바로 심장을 조금씩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일 30분 걷고 제대로 먹고 조금만 신경 쓰면 심장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심근경색은 3일 전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극심한 피로감, 왼쪽 어깨 통증, 소화불량, 야간 호흡 곤란, 간헐적 통증. 이 5가지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아니면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는 게 맞습니다. 둘째,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주 2회 등푸른 생선, 매일 발효식품.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심근경색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셋째, 통증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헐적인 증상은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 심전도와 혈액 검사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부모나 형제가 심근경색을 겪었다면 여러분의 위험도 23배 높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제보다 더 피곤한가? 숨이 차는가? 어깨가 뻐근한가? 이 3가지만 체크해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뜁니다. 하루에 10만 번, 일생 동안 25억 번 이상 뜁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심장에게 우리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부터 30분 걷기 실천합니다 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께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가족에게 꼭 보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뛰는 여러분의 심장에게 감사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